최고의 테크 잡동쇼 불타는 고구마! 몇 번째인가요? 그래서 우리 한 여섯 번째. 여섯 일곱 네, 번째. 저희는 숫자를 쓰지 쓰지 않아요. 않습니다. 달려갈 달려갑니다. 뿐이에요. 자기도 모두 빨리 하죠. 불타는 고구마의 이장입니다. 네. 예, 신바람 유박사. 예, 이 작가입니다. 네, 파워가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수로부터 발사. 네, 아,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잡담을 금하고 예, 저부터 쏘겠습니다. 바로 카운트.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소프트웨어 개발자 근무 여건 개선. 음. 예, 그래서 미래부에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헉헉헉 내달 적용한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란 말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선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주로 SI 쪽 그게 아닌가요? 정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 아니, 왜 회사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아니, 궁금해서 네, 물어요. 발전을 안 이게- 했으니까. SI고요 주로. 예, 주로 그러니까 SI 죠. SI가 마치 공장을 짓는 것처럼 무슨 뭐 빌딩을 짓는 것처럼 하도급에 뭐 가불동량 그렇죠. 이게 이 얘기 예.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예를 들면 기간 소프트웨어를 언제까지 납기가 있잖아요. 네. 납기를 지키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줄어들고 조금 더 줄어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야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월을 좀 더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마무리해온 관행을 막겠다. 적정 기간을 부여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에 충분히 해라. 이런 거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게 있었거든요. 원래 그 5천만 원 이상의 상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같이 주문을 못한다. 왜냐면 하드웨어에 묻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원 이상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10억 원을 그 정부 공공기관은 7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5억 원 이상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발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그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 기준을 좀 더 타이트했던 거를 좀 널널하게 바꿔서 야근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들은 야근을 계속 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야근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3개월 일할 거를 맨먼스인데. 그렇죠. 예. 3개월 일할 거를 실제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3개월 일해야 되는 걸 2개월 일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야근을 시키면 그렇죠. 비용을 3분의 1로 절약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야근을 시키는 건데 이걸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네. 벽수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 관행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삼성 SDS나 LG CNS 뭐 이런 회사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SK CNS나 이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개발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렇죠. 도급을 주고 그렇죠. 도급을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프로젝트는 6개월짜리였는데 맨 마지막에 받은 회사는 한 달 만에 끝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에 위에 비용의 비용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배추값 산지에선 200원인데 우리 2,000원 주고 사 먹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 예전 배추값 그것도 그런데 배추값이 근데 200원인 걸 알면 2,000원에 사 먹을 때 되게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각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딱 저도 저희 회사도 예를 들면 SI나 이런 걸 좀 해봤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대기업의 A사 거를 따서 한다. 그럼 A사가 도대체 얼마에 수주했는지 그 다음에는 얼마에 수주됐는지를 공개할 수 있는 거를 정부에서 뭔가 좀 합법적으로 해주면 그것만 네. 되면 그러면 예. 이걸 투명해지면. 5억에 땄는데 네. 결국 우리한테 온 돈이 5천인 건지 5억에 딴 건데 뭐 3.5억 4억이어서 리저너블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월화수목 금금금은 나쁘지 않은데 그 금요일을 정말 우리가 불금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정말 야근의 금요일로 느끼느냐 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잘 좀 처리되면 좋지 그런 않을까.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야근에 대한 수당이 되게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더 높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근 수당이 사실 있기도 한데 밥만 주면 되잖아요. 네, 야근을 했다라는 기록을 안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의 기관이 야근을 하는지 감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극단적인 사람들은 하던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네. 원가 공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오프라인 유통을 보더라도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 가지고 많이 중간에 불합리한 거를 걷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통 단계. 그러니까 도급 단계가 막 3단계, 4단계 가는 걸 한 단계로 축소한다든지 일종의 법적으로. 재능 마켓 같은 개발자를 이렇게 아웃소싱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단계를 줄이자 이거죠. 근데 그게 사실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IT 전문가면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다 감내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믿을 수 있는 대기업 계열 그렇죠. SI 회사에 그냥 통으로 맡기는 거죠. 거기 목을 조는 거죠. 네. 그래서 네가 잘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도 잘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근데 대기업도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은 수주 못하도록 하니까 또 해외로 떠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SI. 네. 그러니까 이중고를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분업은 좋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이라는 말로 들어가면 뉘앙스의 문제도 있듯이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네요. 예. 네, 바로 다음 갑시다. 타자. 바로 5분데. 다음 예. 타자 타석에 들어주시고. 예, 바로 스타트. 네. 미국 3대 SNS 핀터레스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공식 런칭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보시겠습니까라고 딱 뜨더라고요. 바로 네. 딱 누르니까 한국어로 쫙 나오는데 뭐 여전히 야한 거 옛날 보던 거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어 근데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 한국식 필터링 한다고. 아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저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소셜 서비스가 토종 서비스가 점점 없어져가요. 근데 그건 소셜의 숙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 전화가 안 되는 전화기를 누가 쓸 거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만 소셜이라는 건 문화적인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로컬 어떤 그런 것들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너무- 근데 이 작가님 그거는 컨텐츠가 문화적 그 안에 구성하는 컨텐츠가 문화적이어야 하고 그 한국을 담아야 되는 거지 시스템이 그걸 담을 필요는 없죠. 페이스북이 잘 된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보고 근데 사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국의 최초로 빨리 나왔던 판도라 TV 뭐 네. 유튜브 전에 나왔던 판도라 M군 TV든 뭐 이런 데들. 그다음에 싸이월드든 네. 뭐 아 그렇죠. 웬만한 소셜 서비스들이 뭐 인증제부터 해가지고 네. 다 없어지다 보니까 큐레이션도 뭐 외국 뭐 꽤 들어와가지고 다 근데- 판을 치고 네. 근데 핀터레스트는 미국에선 좀 네. 잘 되지만 과연 한국에서 잘 되고 그럼요. 있었느냐 네. 그리고 쓰는 사람이 직접 있느냐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좀 파괴력이 과연 높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좀 비관적이에요. 근데 한국에 그 대항할 만한 토종 그 큐레이션 서비스가 없잖아요. 네이버라고 울 수 근데 한국에 있는데 대항할 만한 토종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되게 허망한 좀 것 그런가요? 같아요. 그냥 핀터레스트보다 좋은 걸 만들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그걸 쓰겠죠. 그냥 그렇게 봐야지. 이제는 로컬 시장이라는 게 없었던 한국에서의 거예요. 이제 핀터레스트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핀터레스트가 미국에 떠 있는 동안에 엄청 많은 스타트업이 무슨 레스트 뭐 모으는 거를 엄청 많이 시도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 만들었죠. 룩에 막 이렇게 네. 막뭐 이렇게 하면 나오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도 누군가 그 서비스를 지금까지 유지하거나 뭐 잘 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반면교사 상호 치면 와도 그다음 뭐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핀터레스트를 지향한 서비스들이 몇 개 나왔었으나 네. 사실 큰 빚을 못 봤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콘텐츠의 큐레이션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글의 검색과 네이버의 검색이 달랐던 것처럼 한국에서 적용된 핀터레스트의 형태의 콘텐츠 큐레이션은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20대, 30대 주로 꼼꼼한 여성분들이 본인의 여행이나 육아나 IT나 맛집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방식이었고 그 방식과 핀터레스트는 사뭇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그게 한국 시장에 먹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중간에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도 잘 되는데 국내에서 유저들도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한국 유저들이 글로벌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핀터레스트 코리아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아니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만. 서비스 그러니까 그냥 핀터레스트가 한글어만 한 거예요. 네, 네. 그냥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와 한국의 문화적 정서적인 걸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잘 뭐 안될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저기 뭐 평균 웹이든 모바일이든 듀레이션 타임이 핀터레스트가 엄청나게 그냥 뭐 트위터 트렌드 제끼름 좀 제끼름 그냥-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핀터레스트의 모든 사진 이미지든 모든 그런 거에 이제 지도 로케이션 정보까지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쉽게 업로드 저기 올라가게 되면서 웬만한 로케이션 서비스 연관된 비즈니스들도 많이 창출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큐레이션 본연의 쇼핑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뭐 근데 좀 여전히 무서워서 무서워서 폴스케어나 예, 좀, 뭐 핀터레스트나 그래서 이제 그 덩치 큰 애들이 비즈니스적인 가치는 어떻게 거기다가 이제 얹어갖고 물론 이제 뭐 시간 트위터처럼 시간 오래 걸린 다음에 뭐 얹어놓을 수도 있는데 네. 과연 그 트래픽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건가. 물론 작은 시도한 것들 뭐 트래픽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긴 하는데 크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 항상 궁금하게 돼요. 폴스케어 같은 경우도 저번에 투자도 뭐 새로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렇죠. 뭘 어떻게 근데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또 논란이 많은 스냅챗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수준 이상으로 유저가 많은 서비스가 나오면
어떻게든 그 에코시스템이 그 서비스가 먹고 살게 작동을 하죠.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그렇죠. 야 이거 이런 기회 이렇게 수천만 명이 쓰는 서비스라는 기회가 되게 레어한 거니까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칭찬을 해주고 충분히 돈 벌게 해주고 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생태계를 꾸려가는 식의 공동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반열에 저는 핀터레스트는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고도 남았다고 트래픽이 보고요. 일정도 네. 모이면 광고부터 네. 붙여서 뭔가 되거든요. 트래픽이 뭐라도 모으기가 붙이고 힘드니까. 여러 실험을 해보고 뭐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딱 부러지는 뭐가 나온 게 네. 아닌 거고 구글 초창기 때도 그랬고. 네. 지켜보시죠. 네, 네. 좀 지켜보시죠. 시간. 네. 네. 제가 다음 시간 타자로. 잠깐만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 예. 제가 준비한 예. 소식 일단 제목은 뉴스 기사 제목은 돈 버는 앱이라더니 표리 부동한 리워드 앱이라고 나왔고요. 아이뉴스 24에서 나온 기사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리워드형 앱이 사실 예전에 소셜 커머스 막 생긴 것처럼 한 수백 개까지 생겼다가 뭐 요즘 소리 소문 없이 문 닫는 데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게 실제 업체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실 거잖아요. 예, 애들한테 예, 최근에 예. 애들한테 사태라고도 칭해주고 있는 네. 그 네이버에서 애들한테 검색하면 자동완성 첫 번째가 애들한테 망했나요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애들한테가 여전히 광고 수주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에게 뭐 커피라든지 무슨 쿠폰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 혹은 3만 원 이상 모금 환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환급은 하루에 뭐 50명인가 100명 성차수. 근데 그것도 지금 2달째 미루고 있대요. 그 다음에 쿠폰도 종류별로 10장인가 20장 생기는데 9시 땡 하면 생겼다가 1, 2분 내에 다 매진. 하고 내일을 기다려야 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포인트를 쌓이고 있는 양과 소비시켜주는 양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뭐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제가 간단히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좀 낙전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100원을 받으면 이용자한테 한 3,400원을 뿌리는 거예요. 왜냐? 그 중에서 실제 현금화하거나 캐시아웃 하는 사람들, 그 포인트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20-3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선순환 구조일 땐 좋은데 아시겠지만 광고주한테 돈을 받아올 때는 뭐 2개월, 3개월, 심하게는 6개월 있다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는 빨리 소진하기도 하고 또 경쟁적으로 많은 포인트를 소진하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는 많이 쌓였는데 못 가게 됐고 소위 말하는 이게 일반 소비자들 개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피해가 뭐 3,000원, 5,000원, 뭐 만원, 2만원 수준이라 뭐 이거 항의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이 1,000명, 5,000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애들한테 같은 경우 가입자가 900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고 사회적 책임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뭐 골드뱅크 이런 에서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망했고 하여튼 뭐 그게 사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아니에요? 태생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기업가 정신의 비즈니스 부족인가요? 모델-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인가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는 아닌 것 같고요. 모델의 한계라고. 밸런싱의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내가 이걸 사기쳐야지-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열심히 이제 잘 운영하려고 하려고 하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밸런스 붕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약간의 스트레스 받고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계속 회사로 옮겨서 에드라떼라는 회사가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업계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파가 크네요.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굉장히 신인도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뭐 캐시슬라이드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리워드 그 모바일 리워드 뭐 포인트 사업 이걸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준비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보면 이게 좀 비즈니스 모델이 뭐 밸런싱도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못 만들어서 밸런싱을 못 맞춰서 그렇죠. 네.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도덕적 관점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지만 용감하게 네. 말씀드리죠.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드라떼가 돈도 잘 벌고 참 좋았지만 네.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어뷰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본질 가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해서 정말 좋아해서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한다는 게 이게 불법이냐 아니지만 jet밥에 관심 있는 거라는 도덕적이냐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닐 수 있다. 네.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발로 뭔가 끌어올릴 저는 수 약간 있다는 반론을 하자면 어쨌거나 그 생태계의 핵심은 사실 10년, 15년 전에 인터넷 시작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무슨 노머니닷컴, 무슨 골드뱅크 이런 데서 골드뱅크. 광고 보면 돈 들여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좀 달라진 건 아시겠지만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앱스토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거기서 랭킹을 부스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꼭 어뷰징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제 그 유저들이 진성 유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야, 이걸 사업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분명히 생각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어디서부터가 어뷰징이고 어디서부터가 SEO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거는 어뷰징인가요? 그리고 뭐 하잖아요. 벤처끼리 우리끼리 도와야지. 뭐 우리 네. 회사에서 아까도 제가 우리 회사 동물 친구 신디케이트 게임 나왔는데 하고. 받아주셔야죠 하고 받잖아요. 다운 여기- 받았잖아. 네, 받고 계시고 그럼 어뷰징이 아니야. 그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이건 어비팅이 사업이 아니라 아니라 친분. 철학의 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이슈이긴 하지만 순결주의자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핵심은 제가 모바일 광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핵심적으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그 이용자의 클릭이나 반응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은 모두 어뷰징이다. 보통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관점이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이 됐네요. 생각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장님. 이장님 핀터레스트가 한국 연구원 아니지만 그렇죠. 일단 한국 사용자들한테 네, 이제 시작 옷을 누르겠습니다. 갈아입고 네.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또 무서운 애가 한 명이 더 진짜 있어요. 무서워. 진짜 무서운 그렇구나. 아마존. 아마존. 소음을 막 하나씩 흘리고 밀림이 또 들어오나요?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도 뽑으려고 채용 공고도 한국인 아이고. 코리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표를 대표 뽑으셨다는 거죠? 뽑았다고 요즘 뭐 나오고 링크드인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딱 뭐 퍼블릭하게 한 건 아니지만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데이트 이제 했군요. 바깥쪽으로 그 아, 이야기가 네네. 나가게 됐죠. 구글 전 구글 대표님이 네, 연동훈 연동훈 대표님. 대표님. 이제 아마존 기사화도 됐어요. 예, 네. 기사도 돼서 예. 그러면 이번에 아마존은 맨날 계속 그 논란인데 뭐 그 뭐지? 클라우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제 뭐가 다 쇼핑몰을 들어오는 하는 건가요? 쇼핑몰 다 들어오는 원래 거예요? 클라우드 그 예를 들면 AWS는 원래 하고 팀이 있었고, 네. 있었고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마존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가 EC 쪽 서비스는 이번에 이제 컨텐츠와 들어오게 됐는데 쇼핑도 예.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좀 이렇게 다 달라요. 왜냐면 워낙에 예를 들어 그 아마존이 외국에서 하는 서비스랑 우리나라 법이랑 이런 게 안 맞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막 카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저장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아마존 원클릭 서비스 하는 부분들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들어올 거냐 아니면 한국을 위해서 바꿔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지금 이제 그 난무하고 있는 이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아마존 뭘 보다도 제일 무섭게 아마존 보세요? 형이 어디 가다가 뭐 제프 형? 결성이다 뭐 헬 제프 베조스. 이렇게 그것만 그냥 해외 토픽에서 잠깐 네, 막 드론으로만 간다. 모르겠어요. 역시나 힘들지 않을까. 힘들고. 한국에서도. 킨들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근데 콘텐츠 확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좋은데 한국으로 보면 결제 이거 어떻게? 근데 커머스 쪽만 보면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세일하는 그거 품목을 카드 사서 연결해서 매니지로 샀죠. 예. 네, 아마존 직구하겠다고 막 예. 난리셨죠. 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SNS가 글로벌하게 장벽이 없고 이 얘기 한 것처럼 커머스도 결국은 장벽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뭐 왜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 사실 중국에서 찍어내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다시 또 물류를 해가지고 어디서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물류 창고 두고 그냥 한국에 그냥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수가 없다. 저는 궁극적으로. 근데 저도 약간 부정적인데 사례를 보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근소한 사례로는 뭐 똑같은 그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루폰이라는 회사가 소셜 커머스의 원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저렇게 예? 아 근데 그룹폰은 규모가- 다르죠. 예를 규모가 들면, 다르지. 그룹폰은- 예, 아마존은 그룹폰은 그리고 딜소스 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니야. 예, 그룹폰 같은 경우에 글로벌 딜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커머스 한국에서 못 잡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베조스 거고요. 형님 그리고 하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보면 까르푸 같은 회사도 결국은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까르푸나 부분들이 이마트도 분명히 있어요. 올라가긴 했죠. 단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매우 잘 정착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넘어갈 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두 개로 나눠서 볼 것 같은데 일단 도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킨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SDC나 인터넷 교보문 이런 데들이 하고 있는 뭐 샤이니나 이런 게 그래만 킨들에 비하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까 상거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 쪽에 가까울 수 있고 굉장히 잘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잘 접근하지 않으면 아마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베조스 형님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차피 이런 모든 운영하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 투자에 안 쳤다는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네. 있죠. 네. 뭐 구글 코리아 그렇죠. 운영하시면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구글도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그렇죠. 거 없고 해서 네. 아마 앞 뒷면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또 이제 아마존 옮겨가면서 또 다른 또 이제 도전을 네.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본 기사에서는 좀 재밌는 분석인데 네.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러냐. 근데 그 아마존도 앱스토어가 있거든요. 3위 규모 네. 보시면 3위 그렇죠. 앱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에 게임 카테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 한국 게임 한국에 회사를 찾아내서 오히려 글로벌 아, 앱스토어에 올리고 그럼 말 된다. 이런 거부터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그런 걸 이제 네. 하기 위한 떡밥으로 아까 얘기한 네. 킨들 던지고 예? 네. 킨들 한국어 가능하게 해서 잘 던져주고 무료로, 하면은 무료로 던져주고. 물에 던지면 매우 땡기죠. 그럼 저는 바로 아마존 편으로 저는 바로 지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뭐 망한다더니. 아니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분야는 좀 그렇고 도서 분야나 이런 쪽은 잘 되고 그 스토어적인 분석도 분명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워낙 많은 거라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지. 우선 회사거든요, 사실은. 정말 우선 회사죠. 네. 아무튼 여러 개가 많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마존 영화도 보고 그쵸. 에피소드 있는데 일단 다 박혀 있거든요. 네. 시간은 딱 됐네요. 아, 예. 네. 자 오늘 여기 네. 아주 오랜만에 깔끔하게. 그 불타는 고구마 한번 20분 만에. 찍어봤는데 네. 이제 다음 회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들 그래요? 그거 아이를 좀 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아이랑 같이. 메일이야, 내가 메일이야. 아 얘기는 아, 이제 끝내고 그래. 이걸로 끝이 오늘 네. 마지막 회예요? 아니 가야 돼. 아, 우리 갈 건데. 우리 갈 거예요. 가. 네. 계속. 네 네 여기까지 불타는 고구마였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